넌 이것도 못해? 이따위도 이것조차도 못해? 막 이런 생각이 가장 크게 들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혼자 있는 그 순간이 저는 되게 무서워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은 언제 좀 심해져요? 저는 약간 무언가 실패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또는 사랑에 실패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일을 잘 못했을 때 내가 나 스스로의 평가에 더 민감한가요? 아니면 타인의 피드백이나 평가에 더 민감한가요? 저 스스로에게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내가 만족하지 못했어. 그럼 그때 주로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는 어떤 거예요? 넌 이것도 못해? 이따위도 이것조차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아, 그래, 나는 이것도 못해. 난 진짜 쭈구리야.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야, 패배자야. 막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네. 이어지고 그러면 죽어야지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 우울 오래 고생한 분들이 되게 대표적인 사이클 중 하나가 나는 패배자야, 나는 쓸모없어, 난 잘하는 게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내면에 다양한 부분들이 다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떤 이런저런 알갱이들이 결합해서 우리라는 하나로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 안에는 정말 제각각 다른 알갱이들이 있어요. 나를 비난하고 되게 이제 혼내는 애가 알갱이가 좀 비대한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응할 만한 알갱이가 키우면 막상막하가 되면 그 비난하는 애가 있어도 살만해요. 예를 들면 너 이것도 못해? 남들은 다 잘하는 이것도 못해? 하면 얘가 얘 이것도 못해. 난 이거 못해. 대신 이걸 잘해. 이런 대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못해.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지켜줄 수 있는 따뜻한 어떤 친구들, 알갱이들이 이미 있는데 발굴이 아직 안 됐달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긍정강박이라서 이건 못하지만 하지만 난 이건 잘해라고 그걸 자꾸 격려를 한답시고, 친구와 위로를 할 때도 하지만 너는 이런 점이 있잖니, 하지만 넌 그래도 이런 걸 잘해 라고 이렇게 억지로 긍정을 또 막 밀어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똑같이 그냥 억셉하면 돼요. 못해. 남들이 한 10번에서 성공하는 걸 난 한 200번 하면 되죠. 그게 내가 불쌍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의 함량인 거예요. 그럼 그걸 그냥 인정하고, 가장 미신 중 하나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면 잘하게 돼서 뭐 최고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사기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걸 할 필요도 없고 하는 걸 꼭 잘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했을 때에는 꼭 개인의 능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모든 자원이 맞아떨어져서,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서 일이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가는 거지, 개인 하나가 뭔가를 잘해서 그 회사가 엄청 잘 되고 개인 하나가 좀 실수해서 그 회사가 망하고 그러나요? 안 그러거든요. 제각각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정성껏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내면에서 또 누군가 채찍을 들고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못해, 하지만 나는 계속 할게, 너는 계속 비난해도 돼, 마음대로 해. 걔를 조용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내면의 비난을 잠재우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오래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어린 시절 양육부터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된 것까지 너무 두꺼워서 그걸 한 방에 죽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적할 만한 사랑의 알갱이를 키우면 돼요. 그리고 자기 비난해도 돼요. 네. 자기를 막 사랑하라 그러는데 안 그래도 돼요. 왜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전 그게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고민하는 분들한테 안 그래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네. 자기를 좋아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말 자체가 망상이에요. 내가 나와 하나가 돼 있으면 판단이 들지가 않아요. 네, 내가 나를 자꾸 분리해서 둘로 보니까 좋다 싫다 자꾸 자기를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구 심리학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나를 두로 쪼개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는 그런 식의 가치관을 또 주잖아요. 진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보면 내가 나와 정말 하나가 되었을 때, 밥을 먹을 때 밥만 맛있게 먹으면 돼요. 사람을 만나면 예쁘게 인사하면 되고, 일할 땐 정성껏 일하면 되고, 나한테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아끼지 말고 다 담아서 한다. 이렇게 나를 돌보면서 정성껏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전념하면 좋다 싫다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남 챙기지 말고 너 좀 챙겨 막 이러면서 바보야, 네 실속도 좀 챙기고. 퍼주는 거 좋아하고 마음을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되게 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괴로움이 저에게까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나도 되게 괴롭고 나도 힘든 상황인데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 그래, 나보다 저 사람이 우선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을 돌보는 거는 항상 뒷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쌓이고 누적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제 자신을 이제 돌아봤을 때는 저한테 진짜 뼈다귀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나를 돌본다는 게 정말 대체 어떤 의미지? 발달적으로는 어렸을 때 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엄마가 감정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눈을 마주쳐주고 나를 진짜 돌보는 느낌을 내가 받았다면 그게 이제 내면화돼서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 프레임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 다 바쁘고 뭐 정서적으로는 거의 뭐 사실 방치 상태고 뭐 성적이나 좀 좋게 가져오면 칭찬이나 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를 돌보는 방법을 잘 모른다 이제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해요. 이것도 사실은 단기간에 가능한 건 아니에요. 자기를 돌본다는 게 계속 연습을 해서 나한테 맞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게 몇 년간 조율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의 고통을 헤아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우선하는 거는 굉장히 위대한 마음이에요. 네, 보살심, 뭐 이타심, 자비심 이제 이런 거죠. 굉장히 등급이 높은. 그런데 이 기준을 딱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지친다면 이게 순도가 좀 낮은 거로구나. 뭔가 불순물이 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타심 있는 분들 상담에 많이 와요. 정말 세상에 이타적인 분들이 다 상담실에 줄을 서 있어요. 왜? 이타적이어서 힘들거든. 이기적인 분들은 안 힘들거든. 몰라. 자기가 막 폐를 끼치고 있는 걸 몰라. 근데 이제 이타적인 분들은 잘해주면서 상처받고 와서 상담실에 줄을 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무슨 차이가 있냐? 진짜 이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도가 높은 이타심,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뭔가를 했는데 그게 자취가 남지 않아야 돼요. 내가 줬다, 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요.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친구한테 힘들 때 되게 잘해준 거예요. 그 친구가 되게 고마워했어요. 반대로 내가 힘들 때 그 친구에 전화를 했더니 바쁘다고 남친 만나러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흔히 나쁜 년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타심으로 한 게 아니라 거래를 한 거지, 거래. 다음에 나 힘들 때 너가 일본으로 달려와 줘야 돼 라고 보험을 미리 들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배신감이 들고 나쁜 년 이게 되는 거죠. 그건 이타심이 아니고 보험을 들어놓은 거고 내가 먼저 말하자면 기브앤테이크를 염두에 두고 뭔가를 줬을 뿐인 거니까 그거를 그때 분개할 필요가 없죠. 나의 계산이 좀 틀렸구나. 내가 이제 번지수를 잘못 잡아가지고 투자를 했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피의식이 안 생기죠. 사실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케어를 했는데 그들이 그걸 대충 뻔한 걸로 알거나 내가 되게 애를 써서 했는데 그걸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는 절대 어떤 충만감이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긴 어려워요. 지가 어려울 때는 기대도 안 어려우면 다 다른 데로 가요. 그죠? 그 사람이 어려우면 이제 강물에 흘러 들어갔죠. 나 혼자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소송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 투자한 거 이거 또 내려가네 투자한 거. 그러면서 피해감 느끼는 거죠. 그 정성을 나한테 쏟았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진 않았을 텐데. 근데 선생님이 자기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는 방식이 이게 몸에 배워야 돼요. 이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감정이 힘들 때일수록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자더라. 그래서 아주 심한 상태에서 잘 잘 수 있는 세팅을 해놓고 잘 먹이고 그때그때 맞게 나를 케어하면서 기분이 덜 나빠지게 하는 것도 사실은 지혜예요. 나를 돌본다는 건 결코 이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몸을 먼저 돌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 짓을 하든 그걸 크게 좀 내가
담대하게 담아줄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안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걸 키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밖에서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사랑해 준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